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 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이택수의 여론 읽기. 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함께 데이터를 통해 이번 주 여론의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정당 지지도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지도 흐름 어땠습니까? 네, 어제 조사 기준에서 새누리당이 32.8%, 새정치민주연합이 30.2%, 네. 오차 범위 내로 지금 접근을 했는데요. 네, 많이 줄어들었네요. 네. 지난주에 동교동계와 문재인 대표 신주류측 간의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네. 지지율이 지난주에는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양측 간의 갈등이 봉합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모처럼 이번 주 수요일부터 30%를 회복을 했고요. 네.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반면에 성완종 전 회장이 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네. 당일날, 그러니까 전날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네, MB맨이 아니다라는 또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사실상 친박 의원으로서의 입장을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아무튼 그저께 기자회견이 있었던 수요일부터 지지율이 월화보다 또 하락하기 시작해서 어제는 주초 35.3%보다 3%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32.8%로 네. 하락한 모습을 나타냈고 어제 이제 오후 이제 3시 반쯤에 시신이 발견이 됐고 네. 또 오늘 아침에는 또 경향신문에 단독 그 인터뷰 네, 보도가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네. 당청 간의 지지율은 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지금 잠시 후에 대통령 지지율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대통령 전 비서실장들에게 네. 정치 자금이 이제 들어간 부분 새누리당도 자유로울 수 없고 박근혜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네. 지금 여당은 지지율이 이번 주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성완종 전 회장의 인터뷰 내용, 그러니까 네. 김기춘, 허태열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2006년, 2007년에 각각 정치자금 줬다 이런 주장이 보도가 되면서 그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 그것도 정말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정 정국을 통해서 국면 전환을 시도했는데 일단 첫 단추부터 역풍으로 지금 불기 시작한 거죠. 그러게요.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 그리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하게 지금 그 역풍이 청와대로 그리고 당으로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장감을 감출 수 없고 지지율은 어제 그제부터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사실상 이 경남기업 조사하면서 성완종 전 회장 네. 조사하면서 자원외교랑 묶어서 네. MB 쪽 인사들을 겨냥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네.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네, 성완종 전 회장도 MB맨으로 분류가 많이 됐었고요. 네. 하지만 이번에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난 걸 보면 네. 칼끝이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정권으로 향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4.29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좀 네. 최근까지는 새정치연합 혹은 야권이 분열하면서 심지어 뭐 3대1 네. 그리고 뭐 4대0까지 전망하는 낙관적인 전망이 여권 내에 있었던 건 사실인데 지금은 다시 분위기가 네, 네. 반전되는 상황이고요. 새정치연합은 새정치연합대로 일단 동교동계 간의 이제 갈등을 지금 수습하고 있는 과정인데 여권은 여권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MB 측과 또 친박 측 간의 네. 갈등으로 지금 비화되면서 그리고 더욱이 정치 자금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굉장히 큰 악재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어서 저희 재보선 지역 한번 좀 살펴볼게요. 4.29 네. 재보선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먼저 서울 관악을 정동영 전 의원이 국민모임 후보로 출마한 서울 관악을 이쪽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그 관악을 지역의 경우에 지금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가 이제 모노리서치에서 발표한 조사인데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지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네. 4월 5일부터 6일, 지난 일요일과 월요일 조사를 했습니다. 당시 조사를 보니까 오신환 후보가 40.1%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새정치연합의 정태 후보가 24.3%, 그리고 3위가 정동영 후보로 15.8%. 네. 또 야권 후보를 합치면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와 비슷한 수준인데 현재까지는 분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까지 발표된 조사와 비교하면 여야 격차가 상당히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조사의 시점이 아까 말씀드린 동교동계와 친노 진영 간의 갈등이 가장 극심하게 있었던 4월 5일 그 즈음에 조사가 됐다는 점에서 조금 야권 지층이 좀 덜 잡혀졌을 수가 있는데 실제 이 조사 결과 공개된 걸 보니까 같은 그 설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문재인 어느 대선 후보에게 찍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박근혜 52.8, 문재인 36.2. 실제 근데 그 지역에서 지난 대선 때 정반대였었거든요. 박근혜가 40, 문재인 59. 네네. 그런데 지금은 그보다 더 심하게 결과가 반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실제 이 모노리서치 조사 결과에서는 야권 지층이 상당 부분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이 정도는 아니고 오차 범위 내에서 여야 후보들 간에 지금 격차가 좁혀져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최근에 또 이거보다 조금 전에 발표된 휴먼 리서치 조사 결과에서는 정동영 후보가 조금 정태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악을 지역은 2위와 3위가 누구냐가 사실 더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분열된 상태로 치러지면 오신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면 3위하는 후보한테 분열의 책임이 전가될 수 있고 그 장본인이 정태 후보가 되느냐 아니면 정동영 후보가 되느냐 그 부분이 더 그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 3위에 더 관심이 모아지는 지역이 되겠군요. 전략적 그 유권자들의 선택이 있을지도 이제 관심의 대상인데요. 2위로 뚜렷하게 치고 나가는 야권 후보가 있을 경우에는 3위 후보를 지지했던 야권 후보들이 약간 유권자들이 지지세를 몰아줄 수가 있는데요. 지난 실제 19대 총선 때 무소속 김희철 후보가 28.5%가량을 득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규 후보가 38.2대 33.3%의 득표율로 약간 5%포인트가량 높은 수준으로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를 꺾고 이상규 당선이 됐었거든요. 그때도 사실 무소속 김희철 후보가 상당히 많은 득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인 유권자들의 선택이 있었던 겁니다. 통합진보당임에도 불구하고 야권 단일 후보의 상징성 때문에 그를 몰아줬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타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일단 새누리당대로 이 경선에서 아깝게 떨어진 김철수
전 지역위원장이 있습니다. 네. 그 명지병원 원장 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호남분이고 네. 그분 입장에서는 오신환 후보를 지금 적극적으로 도울 수 없는 거예요. 1년짜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새누리당 있기 때문에요. 네, 후보가 떨어지면 자기한테 기회가 돌아올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무소속 김희철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깝게 경선에 떨어졌고 네. 만약에 정태 후보가 되면 다음 내년 총선에서 자기한테 기회가 없을 가능성이 더 있죠. 그러니까 양측 모두 지금 호남표를 기반으로 해서 분열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네. 막판에 어떻게 합종 연행하느냐, 연대하느냐, 뭐 이런 또 당 주류에서도 지금 아깝게 석패한 경선 후보들을 어떻게 대우해 주느냐, 네. 이런 부분들이 복잡 미묘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복잡하네요. 이렇게 네. 들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요. 네네. 천정배 무소속 후보가 출마한 광주 지역 여론의 흐름 어떻습니까? 정당 지지도는 뭐 지난주하고 비슷한가요? 네, 이 조사는 CBS 노컷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한 조사 결과인데요. 네. 4월 3일부터 4월 5일, 지난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역시 동기동계와 친노 진영 간의 네. 갈등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3월 30일 날 동기동계 전직 의원들이 모여서 네. 지원하지 않기로 한번 발표를 했었다가 그렇죠. 문재인 대표가 주말께 건너가 고문을 만나려고 했었는데 결국 이제 박지원 의원과 만나면서 어느 정도 봉합은 됐었는데 그 네. 직전까지 조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하고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 조영택 후보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시기에 조사된 거를 감안하시고 설명을 드리면 네. 천정배 전 장관이 38.7%, 네. 조영택 후보가 29.9%, 대략 한 8.8%포인트 무소속 천정배 후보가 새정치연합 후보를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그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런 분위기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 동기동계와의 갈등이 지금 봉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하진 않지만 네네. 봉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격차가 좀 더 줄었을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고 지난주에도 아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네. 이 지역은 지난 지방선거 때 강원태 전 시장이 여론조사에서 한 10%포인트 앞섰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무소속으로 출마했었죠. 근데 실제 선거의 결과가 나오자 윤장현 시장이 25%포인트 이상 앞서는 걸로 여론조사 결과는 상반되게 다르게 네. 정당의 지지를 얻은 새정치연합 후보가 당선이 크게 앞서 결과가 나타났었기 때문에 네. 지금 천정배 무소속 후보 입장에서는 앞서긴 하지만 다소 불안한 의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조영택 후보는 한번 해볼 만하다. 네. 이제 동기동계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박지원 의원이 선당후사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DJ 네, 향수를 그렇죠. 불러일으켜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기 때문에 네. 역전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새정치연합은 어찌 보면 광주까지 잃게 되면 4대0 전패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다시 좋아지고 있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성완종 전 회장 사건 때문에 네. 역풍이 지금 어떻게 보면 새정치연합 입장에서 순풍이 지금 불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영택 후보도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서 강화을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접전이라고 하던데 네.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게 있나요? 네, 역시 CBS 조원 CNI 조사 시기는 같고요. 조사 규모는 대략 500명에서 550명가량 됐습니다. 네. 후보 오차는 4%포인트에서 4.5%포인트 차이인데요.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50.1%가 나왔고요. 네. 신동근 전 새정치연합 후보가 40%, 대략 10%포인트가량 예, 좀 차이가 안상수 나네요. 전 시장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여의도 정가에서 돌고 있는 모 정당의 연구소 결과들이 이 정치권에서 지금 요즘에 SNS로 이제 주로 많이 보이죠. 네. 그 결과에서는 격차가 더 줄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개적으로 지금 나오지 선거 건 관련 아니죠. 홈페이지에 등록된 네. 바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기는 좀 네네. 곤란하고요. 아무튼 분위기 자체는 뭐 나쁘진 않다. 한번 해볼 이렇게 보는 거죠? 만하다라는 예. 쪽으로 그래서 새정치연합 관계자들이 인천 지역을 오히려 그 전까지는 새누리당이 무조건 한다 가져가는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네. 해볼 만한 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남 중원은 좀 어떻습니까? 새누리당이 강세죠? 네, 새누리당이 가장 좀 안심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네. 성남 중원 지역인데요. 신상진 후보가 42.1, 정한석 후보가 32.7, 대략 10%포인트 가깝게 네. 신상진 후보가 앞서고 있고
무소속 김미 후보가 11.5%로 상당히 뒤처진 상태인데 네. 역시 여기도 단일화하면 한번 해볼 만한데 현재까지는 단일화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신상진 네. 후보가 앞설 것으로 앞서고 있는데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성완종 전 회장의 박근혜 최측근 네. 금품을 준 그 네. 사실이 반영이 안 된 여론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CBS가 조원 CNI와 조사한 건데 4월 3, 4, 5일 날 조사한 거기 때문에 네. 예, 벌써 이제 일주일이 다 돼가는 조사고 그렇죠. 아마 이번 주가 지나서 다음 주에 조사가 되는 결과들을 보면 좀 사뭇 다른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성완종 리스트, 이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 금품 수수 네. 이 보도가 어떻게 선거판에 영향을 미칠지도 저희가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어떤가요? 네,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도가 이제 지난주에 갤럽에서도 40%대를 회복했고 저희도 지난주에는 41.8%였는데 네. 이번 주에는 월요일부터 38.4%로 좀 떨어진 채 시작이 됐었고요. 네. 화요일 날 38.2, 수요일 날은 40.5%로 좀 반등을 했었는데 그리고 어제도 40.9%의 지지율을 기록했었는데 네. 오늘 그러니까 어제 성완종 전 회장의 사건이 있었고 오늘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 네. 김기춘 학태열 전 실장이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조사에서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주간 집계도 역시 지난주보다는 네. 하락한 채 마무리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네, 하여튼 뭐 메가톤급 파장을 일으키는 요인이 네.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오늘까지 오늘 이전에 조사된 거는 지금 저희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 네. 정도인데요. 네. 오늘 이후에 어떻게 국정수행 지지도 이런 것들이 요동을 칠지 다음 주에 그렇죠. 또 정확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지난주와 변동이 없나요?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표가 이번 주에는 반등했습니다. 네. 어제 기준하면 28.1%로 지난주 주간 집계 23.8%보다 네. 4.3%포인트 올랐습니다. 일단 동계와의 갈등을 잘 지금 수습하고 있고 네. 박지원 의원과 악이 있었는데 악연이었죠. 그런 네. 부분을 일단 선당 후사 표현도 이끌어내고 지원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28.1%로 전당대회 효과, 컨벤션 효과를 받았었던 2월 달에 네. 높았던 그 20% 후반 지지율을 어제 기준으로 회복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박원순 시장이 2위로 지난주에 3위였었는데 2위로 11.2%로 올라섰습니다. 올라섰네요. 네, 박 시장이 네. 최근에 이클레이 세계 도시 기후환경총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이 됐고 네. 지금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계속 이 총회를 개최하고 있는 네. 상황이죠.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의 악재에서 좀 벗어나서 네. 모처럼 두 자릿수 지지율을 좀 회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인데 지난주에 떨어졌네요. 12.7%, 네. 10.6%로 좀 떨어졌고 이완구 총리가 어제 기준하면 7.5%로 지난주보다 0.4%포인트 오른 수치를 나타냈는데 역시 네. 오늘부터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성완종 전 회장 같은 충청권 출신으로서 그렇죠. 두 분이 굉장히 또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정 정국을 주도하는 입장에서 지지율이 지난주보다는 다시 반등을 좀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지금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이완구 총리 입장에서는 아마 이번 주 후반부터는 조금은 힘든 시기 맞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안철수 전 대표 6.4%, 홍준표 지사 5.1%. 네. 지난주보다 홍 지사는 0.7%포인트 하락한 수치를 나타냈는데 네. 역시 홍 지사도 지금 계속 경남에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논란이 네. 있고 뭐 감사 얘기까지 해외 골프와 관련된 감사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지율이 조금 빠졌고요. 그다음에 네. 김문수 혁신위원장이 4.4%, 지난주보다 1.2%포인트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안희정 지사 4.0%, 네. 정몽준 전 대표 3.7%, 남경필 지사 3.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권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네. 김무성 대표인가요? 네, 김무성 대표가 계속 1위인데요. 이제 13.1%로 지난주보다
5%포인트 빠졌습니다. 빠졌네요. 네. 네, 그리고 이완구 총리가 0.5%포인트 오른 8%로 2위였고요. 네. 홍준표 지사가 0.4%포인트, 여권 부분에서도 소폭 빠져서 6.9%로 네. 나타났고요. 김문수 위원장 6.7%,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난주 2.9% 후순위였었는데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6.1%.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교섭단체 연설을 했었죠. 네. 거기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그 진보적인 여러 정책들을 아젠다를 내세웠었고요. 네. 새정치연합 유은혜 대변인한테 또 좋은 평가를 공식적으로 보도가 됐었죠. 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려 지난주 지지율 2.9%보다 2배 이상 높은 6.1%로 5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정몽준 전 대표가 5.9%, 남경필 지사가 4.1%, 원희룡 지사가 2.2%로 나타났고 역시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46.9%로 여당 후보들한테는 지지를 안 보내는 의견이 여전히 40% 중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보면 홍준표 경남도지사 지지율이 좀 빠졌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무상급식 관련 노이즈 마케팅에 대한 피로감 뭐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뭐 역시 이제 계속된 해외 골프 논란도 이어지고 있고 지역에서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JTBC와 함께 월간 단위로 정례 광역 단체장 평가 조사를 하는데 부정 평가가 가장 높았던 광역 단체장 1위가 바로 홍준표 지사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게 아마 주 초였었을 텐데요. 2위가 이제 박원순 시장이었었고요. 최근에 이제 9호선 논란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부정평가가 좀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보다 더 높은 부정평가 1위는 홍준표 지사라는 보도가 이곳저곳에서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야권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가 30%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야권 부문에서는 높을 때는 30%를 넘었다가 좀 안 좋을 때는 20%대로 떨어졌었는데 어제 기준하면 31.4%로 다시 30%대를 회복을 했고요. 박원순 시장도 12.8%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7.8%로 약간 내려갔고 안희정 지사는 저희 광역단체장 평가조사에서 또 상위권으로 올랐기 때문에 7.1%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오르면서 4위를 기록했고요. 김부겸 전 의원이 6.1% 5위, 그다음에 정동영 과학을 후보가 3.9%로 지난주보다는 0.8%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의원이 2.9%, 우윤근 원내대표가 1.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주에는 야권 차기 대선 주자들이 좀 약진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일단 야권이 4대0 전패 가능성 아주 굉장히 우울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박지원 의원이 이제 선당우사 당 입장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동교동계 지원을 이제 끌어냈죠. 지난주 한참 그 갈등이 심할 때 이제 광주 전라 지역에서 새정치연합 지지율이 당시에 36.9였고 무당파가 38.5. 1.6%포인트 무당파가 더 많았었습니다. 선정배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색할 수 있는 조사 결과였는데 봉합이 됐고 4월 저희가 7일날 조사한 봉합된 이후의 조사에서는 새정치연합이 49.9, 무당파가 29.6 호남에서의 지지율 얘기인데요. 아무튼 호남에서 무당파한테 뒤지던 지지율이 며칠 사이에 20%포인트 이상 새정치연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동교동계 집 나갔던 동교동계 의원들이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래서 동교동계 원로들의 지원을 힘입어서 지금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한번 해볼만하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거기에는 심지어 이제 호남의 호남의 사이가 아니죠. 강화의 사위, 인천의 사위라고 불려지는 문재인 대표가 인천도 여러 번 방문하면서 서울도 지지율이 뭐 좁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뭐 3대1에서 2대2도 잘하면 가능하고 3대1 승까지 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좀 아주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권 후보들의 지지율 문재인, 박원순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번 주에 이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네. 궁금해지는데요. 다음 주에도 정확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의 동향을 잘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였습니다. 이번 주 여론조사는 최종응답 1000명을 자동응답과 전화 면접으로 조사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